안녕하세요. 카잼TV의 이재림입니다. 오늘 차는 폭스바겐의 아테온입니다. 아테온은 폭스바겐이 내놓은 중형 세단으로 기존에 있던 CC를 대체하면서 위에 있던 페이톤의 자리까지 보완을 해야 하는 모델입니다. 바깥에는 이제 CC를 대체하는 모델로 알려져 있지만 폭스바겐 입장에서는 CC의 연속선상에 있는 모델은 아니라고 이제 발표는 하고 있는데, 이미 인식은 CC의 후속작으로 되었습니다. 크기는 이제 파사트 GT와 비교할 적에 좀 더 길어요. 휠베이스가 46mm 정도 깁니다. 중형 세단인데 참 대담한 디자인들이 많이 적용이 됐어요. 무엇보다 이 정면을 봤을 경우에는 그릴이 아예 얼굴의 전체를 차지한다고 봐도 될 만큼 저렇게 거대한 그릴이 들어가 있죠. 수평으로 쭉 뻗은 선을 이용했는데 그 선이 헤드램프에까지 이어지면서 그런 효과를 더욱더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퍼 하단에도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를 집어넣어서 마치 수평선을 그냥 아래부터 위까지 전면에 가득 채운 듯한 인상을 줍니다. 처음에 공개됐을 적에는 야, 이건 너무 화려한 중형 세단이구나, 중국 시장의 취향을 너무 고려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화려함보다는 단단하고 좀 더 세련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신고 있는 휠도 검정색이라서 이런 흰색 차체와 어울려서 좀 더 블랙 앤 화이트 같은 느낌이 강하게 묻어나는데, 모두 245mm의 18인치고 신고 있는 타이어는 콘티넨탈의 콘티 에코 콘택트, 이름만 들어서는 어떤 마일리지와 그런 접지를 모두 챙기려고 한 타이어가 아닌가 짐작해 봅니다. 옆에서 봤을 경우에도 전면의 그런 수평선 느낌은 곳곳에 살아있어요. 무엇보다 그 티구안에서도 봤었던 이런 차체 캐릭터 라인을 마치 뭔가 강한 집게로 찝어서 만든 것 같이, 아니면은 뭐 우리 군복 칼주름 잡듯이 찝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거의 베일 것 같이 날카롭게 잡아놔서, 특히 이렇게 보시면 저 사이드미러 아래로 도어 캐치 있는 곳에 선이 쭉 흐르잖아요. 이런 거는 폭스바겐 그룹의 굉장한 강점, 기술력을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일면이라고 하더라고요. 엔진 보닛에도 보면은 이런 선이 쭉쭉 뻗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빛을 봐서 좀 더 이 입체감이 잘 살아날 텐데 강해 보이죠. 그래서 이런 디자인적인 부분만 놓고 봤을 경우에는 과거 모델들의 디자인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디자인에서는 아테온만의 차별화된 독특한 디자인을 구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델이 세상에 처음 난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확실히 잡아끈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테온의 옆라인은 굉장히 늘씬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아래에서 볼 경우에는 저 루프 라인이 트렁크 끝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뒷자리 사람이 참 머리 공간이 좁겠구나,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했었는데 아까 앉아보니까 머리 공간이 의외로 좋더라고요. 이전에 CC나 아니면 파사트 GT도 굉장히 좀 부러워할 부분은 이 차의 트렁크 열리는 모습인데 한번 보시죠. 저렇게 트렁크만이 아니라 리어 글라스가 통째로 열리는 이른바 스포트백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기아 스팅어에서 봤었던 그런 스포트백 디자인을 채용을 해서 세단이면서도 어떤 실용성을 더욱더 극대화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트렁크를 살펴보겠습니다. 트렁크는 굉장히 큽니다. 트렁크 해치가 이렇게 옆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위로 전체가 열리는 방식이기도 하거니와 안에 공간이 굉장히 뻥 뚫려 있어서 짐 싣기가 참 용이할 것 같아요. 이 옆에서 봤을 경우에는 이 바닥이 좀 높긴 한데 그래도 세단이니까 짐을 내려놓기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삼각대도 이쪽 뒤에다가 잘 수납해 놨어요. 짜투리 공간을 잘 활용한 것 같습니다. 2열 시트를 지금 다 접은 겁니다. 그래서 접었을 경우에는 뒤까지 이렇게 뻥 뚫려서 모든 짐을 싣기에 꽤 훌륭한 공간이 나오고요. 2열 시트 등받이 밑에는 저렇게 이음매까지 잘 마감을 해놔서 짐을 실을 적에 바닥에 대고서 쑥 밀면 부직포가 미끄러우니까 앞까지 잘 올라가게끔 해놨습니다. 양옆에는 고리도 이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고요. 밑에는 또 별도의 수납 공간이 또 파티션을 잘 나눠놨고, 트렁크 바닥 덮개를 열면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 자리인데 스페어 타이어는 지금 없고요. 타이어 펑처 키트가 들어있습니다. 아테온은 그리고 이지 트렁크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키를 소지한 채로 트렁크 아래를 킥하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닫히는 건 되진 않네요. 앞에서 봤었던 수평 요소는 뒤에도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무엇보다 테일램프의 방향지시 등이 저렇게 주르륵 켜지는 방식이어서 좀 더 넓으면서도 안정적이게 느껴지게 합니다. 폭스바겐 엠블럼 위에도 보시면은 스포일러는 아니지만 약간 뒤를 찝어놨어요. 그래서 저 부분도 공력 성능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디자인적으로 스포티하게 보이게 연출하는 요소입니다. 머플러는 트윈인데 이렇게 머플러인 양 뚫어놨을 뿐이고 실제로 머플러는 이 바닥에 있습니다. 그리고 번호판을 요 하단에다가 내렸잖아요.
그래서 트렁크가 벙한 느낌이 아니라 오밀조밀하게 뭔가 가득 찬 느낌이죠. 거기다가 이 엠블럼 밑에 아테온이라는 모델명 배지를 달아놔서 이 부분도 디자인적으로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테일램프도 이렇게 트렁크에서 뒤까지 쭉 후벼 파놨어요.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이면서도 다이내믹한 디자인을 연출했습니다. 인테리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아테온의 인테리어는 폭스바겐의 최신 디자인이 적용이 됐고요. 먼저 눈길을 잡아끄는 것은 이런 수평 디자인이, 바깥에서 봤었던 수평 디자인이 안에도 고스란히 이어진다는 건데요. 지금 이제 이런 송풍구에서 이어지는 디자인을 이쪽까지 다 연결을 해놨죠. 물론 전부 다 뚫린 것은 아닙니다. 뚫린 부분은 요 시계 양쪽하고 저 끝에만 뚫려 있는 거고요. 여기는 지금 막혀 있는데 그래도 이런 수평 요소들을 모두 이어놔서 굉장히 실내에도 일관되게 그런 디자인 요소를 이어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테온은 폭스바겐의 기함답게 최신 기술들이 모두 다 적용이 됐어요. 풀 디지털 방식의 계기판이고, 또 센터 디스플레이 역시 가장 최신식이 들어갔습니다. 아이폰을 미러링을 해놨는데 미러링은 케이블을 이용해서 하면은 바로 쉽게 누구라도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먼저 계기판을 보시면은 왼쪽에는 이제 엔진 회전계고 오른쪽은 속도계가 있고요. 조작하는 방식은 이전에 파사트 GT에서 봤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폭스바겐에서 익히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버튼들로 조작을 해서 오른쪽은 메뉴를 설정하는 거고, 왼쪽에는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들을 조작하는 버튼들을 모아놨습니다. 먼저 이 메뉴를 살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면, 뷰 보기, 오디오, 전화, 보조 시스템도 표시가 되고, 내비게이션은 지도가 표시되는 건 아니고요. 화살표 표시만 되는 거예요, 화면에. 뷰 보기는 여기서 이제 이런 메뉴들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효율성을 보여주고요. 연비 및 주행 가는 거리도 이렇게 표시가 되고, 단수와 속도를 크게 보여주거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이 왼쪽으로 조작을 하면 차간거리 유지장치, 차선 유지 보조장치가 연동해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차는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돼서 여기 보시면 패널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이건 조작은 여기서 하고요. 아예 꺼버릴 수도 있고요. 이걸 눌러서, 아니면 이걸로 각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에 디스플레이가 표시가 되죠. 각도가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센터 디스플레이는 모두 터치 방식이고요. 그리고 아테온은 내비게이션도 내장이 돼 있어요. 물론 미러링을 통해서 아이폰에 있는, 자기 핸드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앱도 USB를 통해서 카플레이라든지 미러링크, 안드로이드 오토 모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스 컨트롤은 지금 말씀해주세요. 어떤 명령인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분석 중입니다. 제가 말한 걸 바로 지금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근데 많이 인식을 하는지는. 명확하게 말씀해주세요. 맛집 찾아줘. 분석 중입니다. 맛집 찾아줘. 비슷한 발음이 여러 개 있습니다. 몇 번째를 선택할까요? 아주 자연스럽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점점 뭐 발전하겠죠. 그리고 메뉴로 들어가 보면 네, 터치감은 괜찮네요. 그리고 차량 정보는 이렇게 출력 모니터, 랩 타임까지도 측정할 수가 있네요. 네, 거의 메뉴를 봐야 될 정도로 세세하게 해놨습니다. 앰비언트 조명은, 예, 앰비언트 조명도 지금은 노란색이 들어가 있는데 세 가지 색깔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모두 할 수가 있고, 아니면 개별적으로도 또 나눌 수도 있고요. 되게 세밀하게 되어 있네요. 시트에서는 운전석 시트는 이지 엔트리 시스템을 활성화할지 비활성화할지를 설정할 수가 있겠고요. 또 헤드업 디스플레이 설정도 역시 여기서, 눈 쌓인 지역에서는 흰색 반사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에 한시적으로는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크게 쓰진 않을 것 같고요. 이 세 가지들을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다가 보여준다는 건데, 보여드리자면 하나씩 없어지는 게 보이죠? 경로 안내를 켰을 경우에는 저렇게 화살표로, 그리고 레인 어시스트는 레인이 지금 사라졌죠? 다시 나왔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저 가운데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뭐 USB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백 버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메뉴로 들어가야 되는 게 특징이고, 공조장치는 물리 버튼을 이 밑에다가 사실 빼놨어요. 중단에다가 풍량 조절, 풍향 조절 뿐만 아니라 열선 시트도 이렇게 빼놔서 누르면 바로 표시가 되고요.
그래서 이 버튼을 하나를 가지고서 다 조작을 하는데 지금 이건 열선만 되는데 얘는 통풍까지 들어가 있어서 보시면 누르면 통풍은 대신 여기서 조절을 합니다. 쿨링은 조수석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씀드렸던 물리 버튼으로 조작하는 것들을 모두 이 디스플레이 안에서도 똑같이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을 누르면 떨어지고 오른쪽을 누르면 올라가고 이거는 이제 2열 공간인데 2열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이 차는 3존 공조 장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앞은 독립식 그리고 2열도 별도로 온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는 컵홀더 2개가 자리 잡았는데 공간의 깊이라든지 그리고 이 직경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지대도 달려 있어서 잘 버텨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홀드 활성화 비활성화 버튼 그리고 또 작은 수납 공간이 하나 있고 12V C가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테온의 키는 이런 생김새고 심플하지만 무게감도 괜찮고요. 주머니가 축 처질 걱정도 없을 정도의 적당한 무게입니다. 그리고 컵홀더는 이렇게 별도의 덮개도 있어서 깔끔하게 쓰지 않을 경우엔 정리할 수도 있게끔 해놨어요. 가운데 센터 암레스트 밑에는 USB 슬롯이 하나 있고 옥스 단자가 있고요. 그리고 공간은 안에 잘 마감을 해놓은 크진 않지만 그래도 활용도가 꽤 있을 법한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글러브 박스를 보겠는데 글러브 박스에는 이렇게 CD 플레이어, CD 슬롯이 있고 SD 카드 넣는 공간도 있고요. 여기는 동전 홀더가 있고 여기는 이제 온도 조절을 하는 쿨링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에어컨을 차가 키면 그 시원한 걸 이용해서 이쪽에도 별도의 장치 없이 시원하게 보조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는 또 펜도 꽂을 수 있는 펜 홀더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 바닥에도 또 동전을 넣을 수 있게끔 해놨네요. 그리고 마감을 참 잘 해놨네요. 글러브 박스 요즘 보면은 아예 그냥 생 플라스틱들을 드러내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직포 직물을 잘 둘러놨습니다. 운전대 밑에는 또 하나의 수납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크진 않습니다. 이 덮개에 비해서는 공간이 의외로 작네요. 하지만 참 쓸모가 많을 것 같고요. 이곳 역시 마감을 참 잘 해놨습니다. 이런 부직포를 안 둘러놓은 데가 없네요. 그리고 도어 포켓은 어떤 PT병을 담는다든지 뒤에까지 깊어서 꽤 많은 물건들을 담을 수 있겠고 오디오 시스템은 다이나 오디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손잡이 느낌은 익히 그 골프에서 봤었던 그런 딱 잡기 좋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렁크 버튼도 이쪽에 달려 있고요. 아테온은 썬루프가 들어가 있는데 파노라마 방식은 아닙니다. 일반 썬루프인데 살짝 크기가 큰 정도예요. 시트를 살펴보겠는데요. 시트는 보시는 것처럼 사이드 볼스터가 굉장히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그리고 디자인도 훌륭하고 몸통 지지하는 능력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앞좌석은 이렇게 전동 조절식이라서 메모리도 2가지를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또 마사지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요추 받침도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허벅지 받침도 이렇게 튀어나와서 시트는 참 마음에 드는 부분이에요. 아테온에서 허벅지 받침의 길이를 연장할 수는 없네요. 시트는 2열도 마찬가지로 지지력은 상당히 좋아요. 별도의 어떤 공조 장치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조작을 하고 또 컵홀더는 이렇게 가운데 암레스트에 3개를 갖고 있습니다. 뒷자리 공간을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운전석을 제 기준에 맞췄을 경우에 레그룸인데 보시면 주먹이 하나, 둘, 2개 이상, 2개 반 정도가 들어갈 공간이 나오고요. 헤드룸도 아까 밖에서 봤었던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 키는 178인데 주먹은 안 들어가는데 손바닥 2개가 충분히 들어갈 공간이 나와서 어떤 장거리 주행을 하더라도 뒷자리 승객도 큰 불편하지 않게 편하게 큰 불편함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어도 보시면 이쪽도 잘 뚫어놨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살짝 걸리긴 합니다. 왼쪽으로 고개를 돌렸을 경우에 이 루프라인이 딱 시선에 걸리네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수준이고요. 창문은 근데 도어 형태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안 내려가요. 그리고 독서등도 위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지금 도심 출발하기 전에 정차 상태의 소음과 진동을 좀 보겠는데요. 진동은 살짝 있습니다. 핸들 스티어링 휠이랑 스티어링 휠을 통해서 진동이 살짝 올라오고요. 페달이나 이런 암레스트 그리고 시트에서는 평균 이상으로 잘 마감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전에 그 파사트 GT 시승할 적에 느꼈었던 그 수준보다 약간 상회하거나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워트레인은 우리나라에 출시했던 파사트 GT와 같은 사양이고요. 직렬 4기통 터보 디젤 엔진으로 190마력 최고 출력에 40.8kg 포스미터의 최대 토크를 내는 엔진이고, 맞물림 변속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7단 습식 듀얼 클러치 변속기입니다. 지금 잠깐 몰아봤는데 차는 파사트 GT와 자꾸 연관이 되는데, 그때 느낌과는 살짝 다른 듯 하면서도 상당히 흡사한 게 있어요. 그래서 파사트 GT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 모드가 얘는 5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에코, 노멀, 콤포트, 스포트, 인디비주얼까지 5가지가 들어가 있고, 모드마다 살짝씩 다른 건 있는데 가장 크게 느껴지는 거는 역시나 그런 스로틀 반응이고요. 그리고 또 변속기가 좀 더 저단을 잡고 있으려는 듯한,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엔진을 좀 더 고회전으로 쓰려는 그런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폭스바겐의 2리터 터보 디젤 엔진하고 7단 DCT는 효율성이 굉장히 좋기로 정평이 나 있거든요. 지금 이제 터널을 지나면서 실내에 어떤 조명이 좀 들어오는지를 보여드리는데, 일단 이 풀 디지털 계기판하고 이쪽 가운데 센터페시아 센터 디스플레이하고 또 이 도어 트림하고 이 전면에 있는 트림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쫙 들어갔어요. 지금 주황색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실내가 참 아늑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파사트 GT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게 확실히 느껴지네요. 아까 인테리어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쭉 뻗은 이 송풍구하고 맞물려서 넓으면서도 어떤 안정적인 디자인을 추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고급스러운 것도 챙겼고요. 폭스바겐은 어떻게 보면은 매스 브랜드잖아요. 폭스바겐 그룹 안에서 있는 자리 잡은 매스 브랜드인데, 지금 아테온에서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들, 디자인적인 요소라든지 아니면 갖고 있는 편의사양, 그리고 인테리어의 레이아웃이나 스타일링 같은 것들은 어퍼 클래스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달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엔진 소리라든지 아니면 변속기 소리라든지 구동기관에서 들려주는 소음, 이런 것들은 참 잘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살짝 풍절음이라든지 아니면 노면음은 주행하면서 이제 속도를 올라가면서 조금씩 들어오는 편입니다. 양쪽 유리는 어쿠스틱 글라스는 아니고요. 앞에만 어쿠스틱 글라스를 차용을 했고, 1열, 2열의 유리는 모두 홑겹의 유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어떤 화면에 투사시키는 방식은 아니고 이 판넬을 이용해서 보여주는 방식인데, 보여주는 거는 지금 단순하게 속도하고 차선 유지 장치에서 차선을 보여주는 정도인데, 커다란 디지털 디스플레이 계기판하고 맞물려서 운전자에게 전달해주는 정보력은 훌륭한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 백밀러 사이드 미러에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블리스 기능이 사각지대 경고장치의 라이트가 되게 커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운전자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밀러 사이드 미러에 깜빡깜빡거리는 사인이 작게 보이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번 아테온 같은 경우는 이 사이드 미러에 불이, 사각지대 경고장치가 큼직하게 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좀 달려보니까 근데 파사트 GT와는 좀 더 확실히 차별화되는 게, 좀 더 고급스럽게 만졌다는 주행 질감이 느껴지는 게, 노면에서 올라오는 진동이 소음은 좀 올라오지만 진동 같은 거는 되게 잘 차단했네요. 그래서 익히 그 폭스바겐 차에서 느꼈었던 푸들푸들한 그런 서스펜션 느낌, 하체 감각이 좀 더 세팅을 잘해서 매만진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이 기어 변속을 할 때 보면은, 지금 이제 제가 임의로 업시프트를 하고는 있는데 RPM 그 인디케이터가 툭툭 떨어지는 게 있어요. 익히 아우디에서 봤었던 그런 모습인데, 이건 참 운전자에게 어떤 변속기가 진짜 신속, 굉장히 빠른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시각적인 효과를 주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지라도 시각적으로라도 이제 이 게이지가 떨어지게 연출을 해놔서 운전자가 참 그런 보는 맛도 느끼게끔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레버를 누르면 보조 시스템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을 이제 이렇게 해지를 할지 말지를 정할 수가 있죠. 보시면 레인 어시스트, 사이드 어시스트, 백 워닝 시스템, 프론트 어시스트,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웬만해서는 끌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언제나 뭐 도움받는 거니까. 그리고 운전자가 이질적이지 않게끔 개입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ISG가 오토 스타트 스톱이 꺼졌다가 다시 켜진 거고요. 살짝 근데 다시 엔진이 정차했다가 멈췄다가 켜질 때 진동이 좀 푸르륵 하는 게 있네요. 그 부분은 전에 파사트 때는 못 느꼈던 부분인데 약간 좀 다른 부분입니다. 파사트 GT 대비 장점이 뭐라고 한다면은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스타일링, 아주 세련되졌죠. 그래도 요 세그먼트, 중형 세단 세그먼트에서는 요 근래 나온 차 중에서는 상당히 호평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리고 오늘 실물로 만나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진보다는 훨씬 덜, 그런 화려함보다는 세련되게 느껴지는 게 컸고요. 또 두 번째는 파사트보다 휠베이스가 46mm, 48mm 정도 길기 때문에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뒤에서 레그룸이 굉장히 커졌어요. 주먹 2개 반이 들어갈 공간이 나오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 실내의 인테리어가 상당히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재 선택도 그렇지만 실내 레이아웃도 이런 부분도 이전보다, 그러니까 파사트 GT보다 더욱더 좋아진, 개선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트렁크 역시 이제 스포츠백 형태가 되면서 리어 글라스가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공간 활용도가 더욱더 극대화됐습니다. 이 부분들이 파사트 GT 대비 훌륭한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주행하면서 느끼는 이 변속기는 참 매끄러워요. 뭐 일전에 이미 폭스바겐의 7단 DCT하고 2리터 터보 디젤 엔진은 워낙에 많이 궁합을 맞췄던 조합이기 때문에 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참 GT스러운 모습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2열에 누구를 태우고 짐을 가득 싣고 떠난다고 하더라도 아쉬운 부분도 크게 없을 모습이네요. 참 만족도가 높은 차일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브레이크의 반응성이 참 빨리 올라오네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살짝만 대도 바로 올라오는 느낌이 좀 있고요. 지금 뭐 극도의 어떤 한계 주행을 해보진 못했고요. 하지만 이 정도면은 뭐 누구라도 쉽게 손쉽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차 성격인 것 같고, 그러면서도 또 재밌는 게 시프트 패드를 갖춰놨는데 이게 크지가 않거든요. 딱 요 두 손가락, 새끼와 요 두 손가락으로 잡게끔, 아니면 중지로만 하게끔 돼 있는 크기여서 가끔 다운시프트 해가지고 속도를 좀 내고 싶을 경우에만 쓰라는 것처럼 프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진음도 괜찮아요. 액셀러레이터 밟아서 가속을 좀 해보면 차가 내는 그 부밍음이 붕 하면서 나오는 게 괜찮은 편입니다. 스타일도 좋고 어깃장 나지도 않고, 또 디젤 게이트적인 부분이 상당히 이제 폭스바겐 자체적으로도 많이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 차는 이제 애드블루도 들어있거든요. 애드블루도 넣을 수가 있어서 13리터인가 넣을 수가 있어서 유로6까지 만족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배기가스 배출 부분에서는 뭐 염려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제 싶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도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까 싶고요. 폭스바겐 아테오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받고서 글로벌하게 데뷔한 모델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만나보니까 여전히 파사트스러운 것은 그대로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을 많이 업그레이드를 해서 스타일링, 뭐 디자인, 실내 공간, 편의사양, 또 무엇보다 주행 질감, 종합적인 것들을 모두 업그레이드를 한 모델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제 푸조에서 508도 나왔는데 508은 다음 주에 시승을 해서 바로 보여드릴 거고요. 이 세그먼트 세단들도 오랜만에 이렇게 기지개를 켜는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아우디 모델들도 A4, 6 신형들도 나올 계획이 있고, 무엇보다 BMW 3 시리즈가 이제 나올 거고요. 추후 다른 모델들도 모두 시승기 통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구독 꼭 부탁드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시승은 폭스바겐 딜러인 클라세 오토의
동대문 지점의 강병구 팀장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